어? 나 불렀어? 뭐야? 홍 PD 어디 갔어? 안녕하십니까, 지인킴입니다. 다시 헤드폰의 계절을 맞은 만큼 보스 QC 울트라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근데 오늘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구독만 해두셔도 매달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데 이 모든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이만큼 역대급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하단 댓글 참조해 주시고 많이 구독하셔서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아마 얘를 검색하면 같이 뜨셨을 소니의 XM5, 에어팟 맥스, 이 제품들까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릴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오늘 영상은 크게 두 부류의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스 QC 울트라에 어느 정도 마음이 굳혀졌고 이걸 구매하기에 앞서서 그냥 이 제품 어떤가 궁금하시다 하시면 지금 저랑 같이 앞부분까지 다 보실 거 없이 하단 챕터 참고하셔서 디자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헤드셋 자체가 조금 고민이시라거나 혹은 보스 QC 울트라, 소니 XM5, 에어팟 맥스를 놓고 고민이 된다 하시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시면 되는데, 보스 QC 2호였나 3호 그 모델을 쭉 쓰다가 에어팟 맥스가 출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어팟 맥스를 구매하고 1년 정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니 XM5를 바로 구매를 해서 또 한 1년 정도를 잘 썼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보스의 QC 울트라 이 제품을 구매해서 한 7개월 정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희가 항상 하듯이 실사용자인 측면에서는 어땠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아시다시피 제가 뭐 스펙시트 읽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스펙시트 참고하면서 뭐 드라이버가 얘는 몇 미리 얘는 몇 미리 비교하고, 뭐 사운드 칩셋이 이게 더 신형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막상 제가 이 세 제품 다 1년 가까이 써보고 나니까 그런 스펙적인 부분들이 실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런 이야기들은 뺄 거고 실사용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고민 중이신 분들만 남아 계셔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유독 음향기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쪽에서 내가 음향기기를 좋아하면 다양한 브랜드들의 기기들을 들어보고 이 브랜드는 이런 게 좋아, 여긴 이게 좋아 라거나, 혹은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고 깊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카메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진 오래 했어 하면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다양하게 알고 있고 사진에 대한 스펙트럼도 넓고 깊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유독 이 두 분야에서는 특히 뭔가 숫자, 스펙, 수치 이런 부분에만 민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소비자로서 어떤 제품을 접할 때도 이런 부분에 많이 현혹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향기기에 몇 천만 원을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하면 당연히 뭐 스펙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얻어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포터블 음향기기, 이어폰이든 헤드셋이든 이런 거 구매하실 때에는 그냥 각 브랜드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브랜드 한 몇 년 써보시다가 다음번에 기변하실 때쯤엔 다른 브랜드도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오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위를 나누긴 나눌 건데, 특히 음질적인 부분에서 저도 각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많은 리뷰들을 참고했어요. 저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근데 대부분의 리뷰에서 이건 이래서 음질이 얘가 1등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그분의 취향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각 브랜드의 음질이 아닌 음색, 특색,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로서 나는 이런 부분에 좀 부합해, 나는 이 부분에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셔서 구매하시면 아마 더더욱 만족스러운 소비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스 QC 울트라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디자인 얘기 먼저 해보고 싶은데, 착용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민감하게 보실 만한 부분이 얼마나 돌출되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돌출되는 거는 XM5가 제일 많이 돌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어팟 맥스가 제일 덜 돌출이 되고, 보스 QC 울트라는 딱 중간 정도에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어컵의 사이즈일 텐데, 이어컵의 사이즈도 역시나 XM5와 보스 QC 울트라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일 넓은 건 에어팟 맥스가 제일 넓겠고요. 그 외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보스의 QC, 콰이엇 컴포트의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계승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스 QC 2호나 3호, 4호 이 모델의 후속작으로 나온 모델이 울트라는 아니지만, 제품만 보셔도 멀리서 보셔도 저거 보스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패밀리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재가 굉장히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 마치 어떤 스웨이드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플라스틱 소재가 쓰였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 이쪽 부분이 알루미늄이 쓰여가지고요, 역시나 또 굉장히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헤드밴드 상단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같은 색상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헤드밴드 하단부에도 역시 뭔가 하피, 가죽으로 덧대서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 이어컵이라든지 헤드밴드는 역시 보스답게 굉장히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모습이고요. 버튼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QC 25, 35 이렇게 써봤을 때는 일단 버튼이 뭐 디자인 그때도 나쁘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으셨던 게 버튼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쪽 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었는데 당연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음량 조절 버튼이 음량 올리기, 낮추기, 그리고 가운데 퍼즈 버튼까지 무려 3개의 별도 버튼들이 있었는데 그 버튼마저도 사라져서 이제는 어떻게 조작하냐, 헤드셋의 오른쪽 하단부 보시면 전원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을 같이 기능하는 버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몰입 모드라든지 노이즈 캔슬링 혹은 주변음 허용 모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드를 설정하심에 따라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음량 조절부는 여기 지금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음량 조절부인데 이게 인식을 잘 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 음량 올리기, 낮추기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디자인적으로 보면 저는 보스 QC 울트라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조금 객관성, 한 헤드셋 사용자분 100분 정도가 뭐라고 답변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디자인적인 1등은 에어팟 맥스일 것 같아요. 그러나 착용감에서는 달랐는데, 착용감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에어팟 맥스가 꼴찌, 그 다음이 소니 XM5, 그리고 보스의 QC 울트라입니다. 자,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에어팟 맥스를 1년 정도 사용해본 소감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무게를 꼽으시면서 무게가 무거워서 불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성분들 기준으로 무게 때문에 불편할 걸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 헤드밴드 부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요. 이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무게를 굉장히 잘 분산해 준다. 그래서 몇 시간이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무게 때문에 막 뭐 목이 결리거나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었지만, 왜 불편하냐면 이어컵 때문에 불편해요. 에어팟 맥스는 방금 여기 플라스틱 소재 말씀드리면서 좀 스웨이드 재질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고급감이 느껴지는 플라스틱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어팟 맥스는 굳이 안 써보시고 사진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 게 되게 매끈매끈한 알루미늄 같은 커버 디자인이에요, 에어팟 맥스는. 근데 문제는 이어컵도 매끈매끈합니다, 에어팟 맥스가요. 헤드밴드도 그렇고 이어컵도 그렇고 막 구멍 뚫려 있고 통풍이 좋아서 뭐 여름에 시원하다 하는데, 솔직히 여름에 헤드셋 쓰면 더운 건 매한가지였어가지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름에 헤드셋 쓰면 이거 써도 덥고 에어팟 맥스 써도 더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둘째고, 일단 이어컵 부분이 매끈매끈해서 저는 소니 XM5나 보스 QC 울트라는 이런 가죽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 딱 썼을 때 어떤 느낌을 주냐면 그냥 포근하게 내 귀를 감싸준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헤드밴드와 같이 일체감도 있고. 근데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컵 부분이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썼을 때요, 그냥 얹어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뭐 실제로 이렇게 막 흔들어도 빠지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좀 흔들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착용감에서는 에어팟 맥스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소니 XM5랑 보스 QC 울트라는 무게도 한 1, 2g 차이인가 밖에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왜 소니 XM5가 2등으로 들어가고 보스 QC 울트라가 단연 1등이냐?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어컵 안쪽에 이쪽 스피커가 위치한 이쪽 부분 때문인데, 지금 보스 QC 울트라를 보시면 이 레프트니까 왼쪽 귀 모양에 맞게 이게 평면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귀 모양에 맞게. 지금 저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남성 평균 정도 되는 귀 사이즈거든요. 절대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인데, 이걸 딱 썼을 때는 귀에 아무런 간섭이 없게 딱 이어컵 부분과 헤드밴드만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근데 소니 XM5는 한 가지 흠이 이어컵 안쪽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는 딱히 간섭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럿 봤습니다만, 아마 대다수 남성분들은 귀에 이렇게 간섭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썩 기분 좋은 간섭은 아니라서 당연히 2등으로 뺐고요. 보스 QC 울트라의 뭔가 디자인적인 사용성적인 단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착용, 목에 걸었을 때예요. 목에 걸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거시고 돌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었을 때 여성분들은 역시나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이나 뭐 저의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목에 걸려요. 목이 두껍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돌려놓고 다니거나 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가 안 돌아가고요. 이렇게만 돌아갑니다. 뭐 남한테 음악 들려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서 뭐 목에는 많이 안 걸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캐주얼하게 입으시거나 혹은 뭐 단정하게 입으셨을 때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음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색과 특색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하나가 음질이 뚜렷하게 좋아서 나머지 제품은 탈락이고 이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는 건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이 음색, 특색, 음질 때문에 이 제품을 골랐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시면, 요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각각의 브랜드마다 어떤 이 팩토리 세팅으로 나오는 그 특징들이 있었어요. 5, 6년, 6,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니 같은 경우는 뭐 호불호 많이 없이 누가 들어도 그냥 음질, 퀄리티 좋다 라고 할 만한 그런 호불호가 없을 만한 팩토리 세팅으로 나왔고, 뭐 리뷰했었던 뱅앤올룹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선예도, 그 노트를 딱 그 정확한 위치에 송곳으로 찔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었고, 뭐 아시다시피 보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빵빵하고, 뭐 닥터드레도 그렇고요. 브랜드마다 그 세팅 값의 특징들이 다 저마다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각 제조사마다 제품을 구매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퀄라이징 같은 거 다 커스텀으로 만질 수 있고요. 제가 뭐 베이스 빵빵한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베이스 부스트 켜서 베이스 부스트도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 조절할 수도 있고, 고음이 자주 나오거나 뭐 보컬 위주의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트래블 모드로 해가지고 고음 음역대만 높여서 강조해서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든 제조사가 일단 팩토리 세팅은 굉장히 평이하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쨌든 신제품을 출시하고 런칭했을 때 팩토리 세팅 자체를 너무 특색 있고 개성 있게 가버리면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에게 닿을 수는 없으니까 요즘은 많이 평이하게 가는데, 이 제품을 고른 이유가 음색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골랐냐? 이 제품이 나타내는 어떤 성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골랐는데, 일단 첫 번째로 소니에도 특정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보스만큼은 아닌데 음악적인 뭐 이런 선예도를 좀 높여주는 모드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 한번 써보고 그렇게 다이내믹함은 못 느꼈어서 그 뒤로는 안 써와서 그걸 가지고 뭔가 검색하고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애플과 보스의 경우인데, 애플에는 다들 아시는 공간 음향이라고 있죠. 보스 QC 울트라에는 몰입 모드가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뭐냐? 애플의 공간 음향은 요즘 에어팟에도 일반 이어폰에도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막 11시, 9시, 5시, 뒤에, 앞에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키워줘서 공간 음향을 말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이 몰입 모드와의 차이가 애플의 공간 음향은 이렇게 뭔가 좀 방향성에 집중한 느낌입니다. 근데 보스의 몰입 모드는 진짜 그 현장감, 공간감에 집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악 들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뭔가 제가 컨텐츠를 시청할 때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아서 가끔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영화를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뭔가 라이브 무대를 보거나 할 때는 딱 그런 현장감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간 음향이나 몰입 모드 이런 특정 모드들을 활성화를 시키면 음질이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모드들을 다 꺼놓고 그냥 들으셨을 때 음악이 그냥 평평한 위치에서 딱딱딱딱 때리니까 그때가 뭔가 제일 정확하고 깔끔하다라고 인식이 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공간 음향이나 몰입 모드는 어떨 때 쓰시는 거냐? 이게 뭔가 소리는 조금 뭉개지고 평소에 들리지 않던 잡음도 좀 새어 들어오고 이렇다 할지언정 내가 진짜 그 현장감을 느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공간 음향 같은 경우는 방향에만 좀 치중한 느낌이라 저는 진짜 몰입하고 싶을 때 보스가 이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몰입 모드. 이게 정말 괜찮아서 이 모드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는데, 아직까지도 컨텐츠 시청할 때는 전혀 후회 없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 모드, 그리고 통화 품질인데, 이 세 가지를 묶어놓은 이유가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소비자로서 각 제품 구매할 때마다 다양한 리뷰들을 참고하고 구매를 하는데,
매번 이러이러해서 통합 품질은 얘가 1등, 뭐 주변음 허용 모드는 이 친구가 1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보들을 접하게 돼요. 근데 막상 세 개를 다 쭉 써보니까 크리티컬하게 단점으로 꼽고 장점으로 꼽을 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스, 소니, 애플 이 3사 중에,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 모드, 통합 품질 이 세 가지 모드 중에 이 세 브랜드가 어디 하나 특출나게 부족해서 이 제품은 좀 거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제품도 솔직히 없고, 이 세 브랜드가 뭐 하나가 엄청나게 좋아서 딴 거는 좀 제쳐두고 얘를 고르셔야 됩니다 라고 추천드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요즘 굉장히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주변음 허용 모드에 있어서 소니의 XM5가 아주 약간 어색한 부분이 가끔씩 있었어요. 주변음 허용 모드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쭉 끼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왜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켜놓으면 당연히 화이트 노이즈도 조금 생기게 마련이고, 혹은 마이크로 들려오는 것 같은 이런 목소리가 약간씩은 느껴지게 마련인데, 그렇게 생귀로 들을 때보다 유독 소니에서는 가끔씩은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빼곤 했던 그런 기억이 한 50번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50번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고려하실 만한 대상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연결성인데, 연결성도 1등을 꼽기가 어렵습니다. 애플만 사용하신다, 맥, 아이폰, 아이패드 등등 맥만 사용하신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만 에어팟 맥스가 1등이고, 그 외에 뭐 삼성 윈도우 제품이 섞여 있거나 갤럭시도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셋 다 비슷비슷합니다. 역시나 연결성 때문에도 뭐 어떤 한 제품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골라야 된다 라고 할 만한 정도의 장점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맥도 쓰고 아이폰도 쓰지만 이 보스 QC 울트라가 둘 다 연결이 돼요. 애초에 전원을 키자마자 아이폰 16 프로에 연결되었고 맥북 프로에 연결되었다라고 알림이 뜨면서 두 제품 다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니까 에어팟 맥스만이 가진 특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스 QC 울트라에 대해서 좀 리뷰를 제가 해보면서 이 에어팟 맥스와 소니 XM5를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총평을 드려보자면 총평 깔끔하게 드리겠습니다. 가격별로 좀 나눠볼게요. 일단 소니 37만원, 오늘 촬영하는 오늘 날짜 기준 3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베이스에 갖다 놓고, 그 다음 보스가 있습니다. 43만원인데 6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37만원의 소니보다 내가 6만원을 더 내고 보스를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착용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모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6만원 더 내는 거 와인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참고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보스를 선택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43만원의 보스 위에는 이제 에어팟 맥스가 있는데 현 시점 기준 75만원입니다. 32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고, 심지어 이 제품 하나와 에어팟 맥스 간의 가격 차이보다 보스 QC 울트라와 소니 XM5의 가격을 합쳐놓은 거랑 에어팟 맥스 가격을 비교해야 더 비슷해요.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이제 에어팟 맥스에 32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 내가 보스 QC 울트라에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굳이 따지자면 애플 기기만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연결성, 만약 여러분들이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을 정말 원하신다라고 하면 디자인, 딱 디자인과 연결성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심에 있어서 디자인적인 우선순위나 혹은 뭐 연결성 이런 게 우선순위가 워낙에 높아서 내가 30만 원을 더 지불한다 한들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고 그 이상의 만족감이 나에게 온다 하면 에어팟 맥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감을 주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오늘은 겨울이 또 온 만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보스 QC 울트라 헤드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